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C모의 TJ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 데이터 산업 두 번째 회사 아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 제가 영상 만들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스를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이유가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사업 구조가 어렵고, 아이스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CDS라는 금융상품이에요. 근데 CDS가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CDS도 이해하기 만만치 않는데 CDS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파생상품을 아이스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수익의 50% 이상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 수익 모델 자체, 그리고 아이스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회사를 패스를 하자니 점점 금융산업 내에서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CDS 파생 쪽은 아이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경쟁자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된 상황이라서. 그리고 아이스가 미국 모기지 시장 쪽에 데이터 부분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또 이 아이스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수익 모델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해볼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해될 때까지 영상 돌려보세요. 자, 여러분이 도전해 보실 거라고 믿고 아이스 시작해 볼게요.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리만 사태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금융위기의 주범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CDS 파생상품이에요. 우리가 미국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을 모기지 시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모기지 시장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 등급을 크게 네 가지로 관리해요. 프라임 등급, 니어 프라임 등급, 세 번째로 서브프라임, 네 번째로 딥 서브프라임. 이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신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데, 프라임 등급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5에서 15%로 책정이 돼요. 그리고 니어 프라임 같은 경우는 15에서 대략 한 20, 25% 정도. 2008년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서브프라임은 이자율이 25%에서 40% 정도, 딥 서브프라임은 40에서 100% 이렇게 책정이 돼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미국에서 금융기관들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등급 같은 거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무조건 집 담보가 있다, 담보대출을 받겠다 그러면 대출을 발생시켜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등급이었고, 금융기관에서 서브프라임 등급한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줬을 때 이자가 25에서 40%, 금융기관은 이자 수익만 어마어마했겠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등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계속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대출 채권을 또 유동화시켜서 현금을 만들고 또 대출해주고 또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현금화시켜서 유동화시켜서 또 대출해주고, 이거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등급의 부동산 대출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파산할 거냐, 파산하지 않을 거냐, 이거를 기반으로 또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팅을 하고, 또 그 확률에 기반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또 배팅하고 투자하고, 지금 같아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금융상품들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이게 부실이 발생하면서 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거죠. 이 과정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 파산에 대한 리스크를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CDS라는 금융상품의 앞에 CD가 크레딧 디폴트의 앞에 약자인 거예요. 그 뒤에 S는 수압,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이 파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리스크를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 이게 크레딧 디폴트 수압이라 그래요. 벌써 정신이 어질어질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 신청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파산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누군가한테 넘겨주는 거, 여기서 보통 은행이 보험사들한테 이 크레딧 디폴트 이 리스크를 넘기고, 보험사들은 은행한테 여기에 대한 보험 상품을 판매해요. 은행이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사는 거죠.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크레딧 디폴트 수압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2008년도 금융위기는 이 크레딧 디폴트 수압 때문에 발생했던 거고, 지금은 아이스라는 오늘 살펴볼 이 회사가
아주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해가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고 아이스는 거의 독점적인 사업자 위상을 계속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아이스 면역부터 볼게요. 아이스가 200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했을 당시에는 CDS 상품을 거래하던 그런 거래소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스를 설립했던 사람이 여기 보시면 제프리 스프레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전소를 만드는 발전소 건설 사업자예요. 발전소 짓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발전소 지어놓고 연료를 공급하는 게 그게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었는데 발전소 돌리려면 천연가스가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얼마만큼 매수해야 될지,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 안 되겠다. 천연가스 거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메이저 업체들 있잖아요. 펠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업체들을 찾아가서 같이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이런 에너지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찾아가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그래서 이 업체들을 파트너사로 영입을 한 뒤에 거래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는 전력, 천연가스, 석유 같은 리스크가 큰 상품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장외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스의 이 시기를 요약을 하면 위험한 상품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거래를 해볼까를 고민했던 회사,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에 에너지와 원자재 중심으로 거래를 했던 아이스가 이 시기에 접어들어서 농산물 거래에 들어가고 이때 보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가면서부터 여기 클리어링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CDS하고 연결된 거라서 이 시기에 아이스가 CDS 쪽에 진출해서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되는 사업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중반에 접어들면 단순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는 금융 데이터 산업에 진출해서 지수도 만들고 신용 데이터도 만들고 벤치마크 인덱스도 만들어 파는 이런 회사로 변모를 해요.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는 미국 내 모기지 관련 업체들을 다수 인수합니다. 그래서 미국 모기지 인프라 시장 거의 독점적인 사업자로 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모기지 인프라 부분을 키우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런 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의 CDS 상품 때문에 도화선이 됐던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이 부분에 공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이스가 알고 여기서 사업 기회를 찾은 거죠. 아무튼 지금 아이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첫 번째 거래소 부분, 전력, 에너지, 원자재, 농산물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곳이죠. 그리고 데이터 및 지수, 여기가 금융 데이터를 판매하는 거고 최근에 회사를 인수해서 키우고 있는 모기지 부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청산이죠. 청산. 자, 이제부터 CDS하고 청산 쪽에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건데 집중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리먼 사태 이전에 CDS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 ABC라는 사람이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을 찾아갑니다. 근데 은행에서 10억 원 대출 받으려면 금리 10% 기간은 10년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개인 ABC가 오케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네 하고 대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은행 A는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주고 나니까 은행 A가 이제 불안한 거죠. 만약에 이 개인 ABC라는 사람이 파산해버리면 이자하고 원금 다 떼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파산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파산이 아까 크레딧 디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위험을 누가 떠안았으면 좋겠다. 대신 내가 이 개인 ABC로부터 매년 금리 10%를 이자로 받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3%만큼 그러니까 1년에 한 3천만 원 되겠죠. 10억에 3%니까 이 1년에 3천만 원을 보험료로 낼게. 그랬더니 은행의 근처에 있던 이 보험사 B가 이 상황을 딱 보고 있다가 쓱 나타납니다. 이 보험사 B가 보니까 개인 ABC는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파산을 한다 그래도 부동산 담보대출이니까 부동산 경매에서 넘기면 어쨌든 원금 회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은행 A가 파산만 하지 않으면 나는 투자금 1원 한 장 안 들이고 매년 3천만 원씩 10년간 총 3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만약에 개인 ABC가 파산을 하게 되면 보험금으로 10억을 뱉어내야 되지만 아무튼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은행 A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은행 A와 보험사 B가 만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체결을 해요. 은행 A가 불안해하는 파산에 대한 리스크를 보험사가 떠안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A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매수 잔고고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매도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들어도 우리가 보험금을 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A가 실손보험을 집어넣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 B가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이런 구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던 이 개인 ABC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신용이 계속 일정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신용등급하고 내일 신용등급하고 한 달 뒤 신용등급하고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개인 ABC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은행 A가 모기지론 대출해줬다 치면 은행 A는 지금보다 더 불안한 상황일 거잖아요. 개인 ABC가 파산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를 보험사한테 넘기려면 보험사에서는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를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도날, 파산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 은행 A가 처음에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체결했던 시점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개인 ABC의 신용 상태가 나빠졌던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과거 몇 달 전에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체결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계약을 맺었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너무 싸게 계약을 해줬네. 더 비싸게 보험료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여기서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은행 A가 몇 달 전에 보험사와 계약 맺었던 이 CDS, 이 계약서를 시중에다 팔아요.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 파생 상품을 산 금융사가 있다고 치면 이 금융사는 이 파생 상품을 왜 사겠어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산 거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ABC의 신용등급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행 A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이 CDS 체결된 이 금액 자체가 커지게 될 거죠. 계약서상에. 왜냐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상을 내겠죠. 그러면 몇 달 전에 맺었던 CDS 계약서를 샀던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이득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벌써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CDS 파생상품을 투자했던 금융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A가 지금 CDS 계약을 하는 것보다 몇 달 전에 CDS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싸게 했네. 그리고 나는 더 싸게 한 CDS 그 페이퍼 계약서를 샀네. 그 계약서에 투자했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몇 달 전에 체결했던 CDS가 비싸게 체결했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개인 ABC의 신용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CDS 체결할 때 보험료가 낮아질 거 아니냐. 여기에 또 베팅하는 금융사도 있어요. 우리가 주식 상승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하락에 숏에 베팅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CDS 투자할 때 상승에도 투자하고 하락에도 투자하는 이런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이런 구조인 거예요. 자, 그리고 CDS 계약은 은행 A와 보험사 B 이 양쪽이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은행 A 쪽 입장인 거고 보험사 B 역시도 본인이 체결했던 CDS 그 페이퍼를 파생 상품화해서 시장에서 유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은행 A 입장하고 이제 반대 입장이겠죠. 만약에 개인 ABC의 신용등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체결했던 CDS 이 계약이 잘못 체결한 거겠죠. 왜냐? 그 당시에 보험료를 더 높게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싸게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보험사의 CDS 기반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또 금융회사들이 시중에는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보험사 B는 매년 3천만 원씩 10년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총 3억 원을 받는 거죠. 보험사 B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돈 10년 동안 나눠 받느니 그냥 한꺼번에 목돈 좀 받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생길 수익 3억 중에서 2억 원을 지금 당장 현금화해서 받고 싶다. 단 지금 당장 1억을 누군가 주면 10년 동안 내가 2억을 보장해 줄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보험회사 B가 생각하기에 10년 뒤에 2억보다 지금 1억이 더 좋은 거죠. 아무튼 이 광고를 보고 금융사 C가 나타납니다. 보험사 B는 절대 부도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험사 B, 금융사가 아니라 보험사 B에게 1억을 주고 10년 동안 총 2억을 받는다면 수익률이 100%인 거잖아요. 1억 투자해서 2억을 받으니까
보험사비와 계약을 딱 체결합니다. 체결을 하고 나니까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금융사 C도 10년 뒤에 1억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누가 지금 나에게 5천만 원 주면 내가 10년 동안 1억 보장해줄게. 또 이렇게 광고를 때립니다. 이 광고를 보고 금융사 D가 또 나타나죠. 아, 금융사 C는 보도나지 않을 것 같다. 아까 상황하고 쭉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행되고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 은행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에서 요 상품들을 사서, 유동화된 상품들을 사서 개인들한테 판매까지 했고요.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은행 A 있잖아요. 요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 리먼 브라더스예요. 그리고 여기 보험사 B, 요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 보험사 AIG였고요. 자, 이쯤 되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고 얼마나 커졌을지 예상이 가시죠. 이 그림에서 사실 이 가운데 중간 단계에 미국 준정부기관인 모기지론 취급 은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편의상 뺐어요. 설명하기 간단하게 하려고. 자, 개인 ABC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 이 모기지론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이 은행은 원금 회수 불가능하고 이 은행조차도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리먼이 무너지고 나니 리먼과 CDS 계약을 체결했던 AIG는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갔었고 이후에 이 상품들을 계속 유동화해서 샀던 이 금융사까지 연쇄부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금융사가 몇 개가 연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장외 시장에서 페이퍼로만 왔다 갔다 했던 거라서 디지털 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에서 CDS를 뭐를 샀고 뭐를 팔았고 뭐를 정리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먼 사태 이후에 지금은 이 CDS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